억지라는 게 모든 악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꿈과 환상의 나라 동화 속 세상을 법의 눈으로 바라보는 코너 동화심판위원회. 자, 그러면 사건 번호 2021-0429 통화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욕심이 많고 심술 고약한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으면 처마값 내라, 담 밖으로 나온 감을 보지도 못하게 까만 보자기로 뒤집어 씌우고, 이웃집 닭이 마당으로 들어오면 자기네 닭이라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 영감 집 앞을 지나가던 가난한 농부가 맛있는 냄새에 코를 벌름거렸지요. 아유, 이거 생선 굽는 냄새 아니야? 그때 구두쇠 영감이 득달같이 달려나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런 도적놈을 봤나? 남의 집에서 나는 냄새를 공짜로 맡아? 애끼 사람아! 아니, 어르신, 냄새 맡는데 무슨 돈을 내야 한다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저 생선이 10냥짜릴세. 그러니 냄새 값으로 단량은 내야지. 못 내겠다 하면은 내 관아에 고해서 곤장을 맞게 할 테다. 농부는 곤장 얘기에 놀라 내일 갖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끙끙 앓고 있는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아들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지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농부의 아들은 엽전 단량을 주머니에 넣고는 부잣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냄새 맡은 값 가지고 왔습니다. 농부 아들의 외침에 구두쇠 영감이 얼른 달려나왔지요. 그런데 농부의 아들은 돈을 내놓지는 않고 주머니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엽전 소리가 짤랑짤랑 나지 않겠습니까? 돈 소리 잘 들으셨지요? 저는 이제 갑니다. 구두쇠 영감은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돈을 가지고 왔으면 성큼 내놔야지. 그건 뭐 하는 짓이냐? 그러자 농부 아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냄새만 맡은 생선값이니 그 값도 소리로만 치는 게 낫지요. 구두쇠 영감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쁜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 그렇죠, 나와 있죠. 네. 처마값 내라. 우리가 다른 사람 개인 소유 토지에다가 차를 대면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라면 어때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지들에도 네.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안 되는 건 알겠어요. 예, 임차료 상당을 물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그러면 부분에 이게 대해서. 사유지라고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유지잖아요. 내 땅 아니면. 그렇구나. 아, 그러네. 내 땅 아니면 사유지잖아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 뭐 주인 100 이런 거 없으면 그냥 그렇지. 공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차에 관련돼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 써놓으세요. 근데 안 써놓게 되면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책정할 수가 없어서 네. 감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통상은 남의 물건, 우리가 토지도 남의 물건이잖아요. 네. 사용하게 되면 부당이득,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온 가지에 대해서 네. 내 담을 넘어서 감나무가 과일이 열렸다고 해서 네. 그 과일을 함부로 따면 안 된다. 옆집이어서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도 네네. 그 네. 과일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소유권은 그 뿌리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한테 귀속이 되는 그럼 거라서. 만약에 이제 가지가 넘어왔는데 그 감이 이거 갖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그 소유권은 원래 그 토지 소유자한테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내 땅으로 넘어왔으면 그거를 치워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치워달라고 계속 청구를 했는데도 치우지 않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냄새가 네. 나왔잖아요. 그래, 그래. 네. 실제로 악취라거나 예. 아니면 이제 뭐 실외기에 뜨거운 예. 열기가 자꾸 우리 집으로 뭐가 이렇게 넘어오거나 아니면 소리, 실외기 소리라든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물어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어요. 다만 그런 부분에 인해서 불쾌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되는 거죠. 현재적으로. 그러면 담배 냄새도 자꾸 넘어오고 왜 예. 이렇게 모여서 피시잖아요. 예. 건물 앞에서. 예. 그러면은 금연장소라고 하면 네. 거기서 단속이 가능하죠. 과태료 행정적으로. 10만 원. 예. 네. 정해진 흡연 네. 장소가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 냄새값으로 단량은 내야지 하면서 싫다 하면 관아에 고해서, 이 관아에 고해서가 문제예요. 또 협박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돈 받을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갚으세요 하면 되는 거지. 너 안 갚으면 형사고소할 거야? 맞아. 협박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면 공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네. 돈을 안 갚았을 때 내가 네.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소송을 해야 되죠. 안 갚으시면 네.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아. 근데 너 안 갚으면 고소해서 봐봐. 내가 너 고소해서 아 그게 안 된다고요? 내가 네. 끝까지 쫓아갈 거야. 막 이러면서. 네, 그런 말들은 해악의 고지를 하는 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생각했던 게 네. 관아에 고한다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을 고하게 됐다고 하면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쟁점을 한번 두 분이서 이야기 그동안 나눠보시겠어요? 네. 악취와 관련된 쟁점을 다뤄보면 어떨까? 무슨 법령이 되는 거예요? 악취방지법이 적용될 수가 있죠. 악취방지법이다. 예. 네. 구두쇠 영감의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변호사님께서 나눠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죄를 예. 주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형림 변호사님의 변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악취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화학물질일 수도 있고 오물 이런 거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배출시키지 않아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통상의 이제 악취방지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곳들은 뭐 3회 내지 5회 일정 기간 동안 네. 배출하는 곳들은 악취방지법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선이 이제 한 번 구워서 그러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생선을 구워 먹으면서 네. 예,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냄새로 유혹을 한다든지 혹시 불편하게 며느리가 하면 집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어를 구웠어야 되는데 전어를 구웠으면 내가 인정해주지. 아 그런 거예요? 전어를 안 구워서 그래 지금. 근데. 전어는 저도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네. 이런 악취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취방지법에서 기타 사항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한다고 하면 규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취를 유발하는 그런 업들이 있잖아요. 네. 축사람이나 그런 거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같은 걸 아예 사용 못하도록 그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업종이 어떻게 보면 집이니까 그러긴 한데 어떤 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받았던 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당연히 냄새가 나지 않아요? 당연히 나겠지. 냄새가 나지만은 네.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줄 정도, 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예, 그런 걸 했을 때 네, 주 변호사님 이제 반론해 주셔야죠. 네네. 근데 사실은 악취 방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규제 대상이 있습니다. 악취라는 게 모든 악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황화수소, 아민류 그리고 메르카탄류 뭐 네. 이런 식의 특정한 악취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생선 굽는 냄새는 그 악취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 음식 냄새는 안 돼요? 악취 방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악취의 대상이 우선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선 굽는 냄새는 아까 박 변호사님이 잠시 말씀하셨던 상린 관계라고 해서 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통상 허용 가능한 범위, 그러니까 인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이웃이 막 네. 무조건적으로 막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냄새를 풍겼다고 한 문제가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박 변호사님이 정상적으로 이제 시정 요구를 해서 이거 시설물을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네. 조치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알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면 네. 허용 뭐 범위 내에 있는 걸로 가만히 간주를 되면 해서, 네. 네. 악취 방지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 손해배상 의무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악취방지법이 생긴 이유 자체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강조가 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행복추구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악취로 인한 피해 때문에 피해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방지하려는 건데 특히 그게 시작이 된 게 행정적으로 뭐였냐면 공장, 축산 농가,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제 그런 류의 뭐 거름을 많이 쓰는 곳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방지를 하려는 거였고 그 외적으로도 기타 사항에다가 많은 부분을 또 규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도가 우리가 과연 행정적으로 규제까지 해야 될 정도냐 아니면 사적으로 아까 상린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정도냐를 좀 구분은 지어야겠지만 그게 딱 기준이 나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근거로 드셨던 지금 네. 뭐 그런 것들이 전면
뭐 영향이 없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반론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동화로 다시 돌아가야죠. 지금 이웃집에서 나는 고기 굽는 냄새였고 그 고기 굽는 냄새는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예요. 이웃 거주자가 본인의 의식주, 식을 해결하면서 하는 냄새인데 통상 용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생하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냄새이지 뭐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웃 거주자는 그 정도는 수인을 해야 되는 범위 내 냄새 아닌가. 그 아까 말씀하신 악취 방지법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네. 오히려 그냥 이웃집에서 넘어갈 수 있는 냄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예, 예. 우리가 수인한도라는 게 인정하지 있어서 마시고 아직 공부를 잊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불편을 일으켰을 경우 네. 내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다고 하면 제재를 해야죠. 이웃 예.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걸 묵살하고 무시하고 하면 제 논리에서도 그분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